안녕하세요. 꾸준히 기업을 관찰하는 미래 관찰일지입니다. 2025년 5월 미국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기업인 에이처를 둘러싼 공매도 리포트가 등장했습니다. 이후 리포트의 여파인지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인지 주가는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단순한 루머일지 아니면 근거 있는 경고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아처의 큰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번 리포트는 기존의 시각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리포트는 특정 기업 하나의 논란을 넘어 UAM 산업 전체의 체크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비행 정말 실증했는가? 인증은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가? 설계 변경은 숨기고 있진 않은가? 계획이 아니라 실제 이행하고 있는가? 시장과의 소통은 정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5가지 질문은 아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업 운항을 할 모든 UAM 기업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칼퍼 리서치의 공매도 리포트를 중심으로 과연 아처가 실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가를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전환 비행 진짜 했는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가? 어쩌면 가장 민감한 질문입니다. UAM 산업에서 전환 비행은 그 어떤 수치보다 그 어떤 투자자 발표보다도 가장 강력한 신뢰 지표입니다. 왜일까요? UAM은 수직이 착륙과 수평 비행이라는 두 가지 비행 모드를 하나의 기체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즉 헬리콥터처럼 떠올랐다가 비행기처럼 날아가야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이 바로 전환 비행 트랜지션 플라이트입니다. 이 비행이 실패하거나 불완전하면 기체 자체의 개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실질적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컬퍼 리포트는 바로 이 전환 비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리포트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처의 전환 비행 영상은 실제 전환이 아니며 날개로 양력을 얻는 수평 비행 상태가 아니었다. 출펠는 실제 영상 분석 결과 전환 구간이 단 2.5초, 그리고 기체는 여전히 수직 추진 상태였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날개의 양력이 기체를 지탱하지 않았고 전환 후에도 프로펠러 방향이 수직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즉 연기였다는 말입니다. 날개가 아니라 여전히 프로펠러로 뜨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반면 조비는 이번 1분기에 파일럿 탑승 전환 비행을 공식적으로 다수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전환은 2025년 4월 22일 이후에는 3명의 조종사가 교차로 시연 루틴화된 유인 전환 테스트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건 큰 차이입니다. 사람이 타고 여러 번 반복됐고 양력을 기반으로 한 고속 순항 모드까지 연결되었다. 자,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아처는 여전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반면 조비는 FAA 인증 스테이지 4의 실증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루틴 비행, 파일럿 탑승, 테스트랩 연계라는 완전한 검증형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기술 비교로 볼 수도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FAA의 기준에 가장 근접해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 이건 좋아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구조와 실증 신뢰도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전환 비행은 UAM 산업 전체에서 가장 높은 신뢰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FAA 인증 진척률은 과연 구체적이며 투명한가? 전환 비행이 기술적 진입 장벽이라면 FAA 인증은 상용화의 관문입니다. 어떤 기업이 비행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FAA의 공식 인증을 받지 못하면 그건 시연이지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언제부터 운항하냐 보다 FAA와 인증을 어디까지 갔냐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번 설퍼 리포트가 아처에 대해 제기한 두 번째 핵심 비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처는 2025년 1분기 주주서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 우리는 FAA 인증의 4단계 테스팅 앤 애널리시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약 15%의 CV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15%라는 수치는 뭘 기준으로 한 건가? 어느 단계가 끝났고 어느 단계가 시작됐는가? 그걸 FAA가 확인했는가 아니면 회사가 말한 건가? 이러한 아처의 설명에 대해 칼퍼 리포트는 실질적 진척은 모호하고 불투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실제 진행 상황이 단순 문서 제출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테스트 결과가 반영된 단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조비는 수치를 더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FAA 기준 43%, 인증 완료 자사 자체 기준 62% 완료, 각 단계별 인증 비율을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누어 공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문서가 어떤 시스템을 기반으로 검증되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태도 자체가 투자 판단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조비는 에드워스 공군기지에서의 시험 비행, 파일럿 없는 시뮬레이션 테스트, ITL 랩 기반 하드웨어 연동 테스트 등 실증 기반의 인증, 인프라 전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 퍼센트 완료보다 투자자에게 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신뢰 자료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은 단순히 언제 인증될까요? 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이 설득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통과할 체계를 갖췄는지를 투자자가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조비는 인증 진행 구조와 내용을 세부 단계까지 공개하며 시장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처는 여전히 15%라는 숫자만 제시된 상태에서 그 수치의 의미나 실제 검증 경과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설계 변경 공식화되었고 인증과 연계되어 있는가? 산업의 뿌리, 바로 기체 설계 신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설퍼 리포트가 던진 가장 날카로운 지적 중 하나는 아처의 주력 기체 미드나이트가 사실상 새 비행기 수준의 재설계를 거쳤다는 주장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출팬은 아처의 기체 설계가 초기 모델과 비교해 프로펠러 배치, 후방 추진 구조, 기어박스 등에서 본질적인 수준의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FAA는 기체 설계 시 하나 이상의 추진 시스템이 고장 나더라도 비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중 안전성 기준을 요구합니다. Hi, I'm Tom 아처는 Eunice. I'm Archer 1분기 CTO. I'm 주주서한에서 gonna walk you through a 자사의 flight test we 12 did 틸트 6 설계 last 구조가 November, 이러한 where we 추진 had the 손실 engine out on 상황에 midnight. 대비할 수 있도록 So, roll into 설계되었다고 the video here. 설명했습니다. At the beginning 따라서 of the test, 별도의 you can see 구조 the 변경 aircraft 없이도 on the ground. FAA Finished 기준을 our 충족할 pre-flight 수 있다는 checks. 입장을 밝힌 바 Now 있습니다. the 하지만 이후 props are 등장한 spooling up, 칼퍼 리포트는 이 설계에 getting ready to 실제로 make a 구조적 변화가 vertical 있었으며 takeoff. FAA가 이에 대해 기준 So you 재검토를 can see the aircraft 요청했다는 lift off, 정황이 있다고 and 주장합니다. it 그렇다면 ascends 이 vertically 상황은 to 단순한 설계 about 50 변경을 feet 넘어서 above the ground. 인증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일까요? 반면 조비는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 비행과 설계도면 랩 테스트를 기반으로 인증 문서 자체를 수정하고 단계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생기면 그 즉시 인증 스테이지 2 폴 문서에도 피드백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처는 설계 변경 없다라며 주장하고 설퍼는 거의 새 기체 수준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항목에서는 이 네 가지 판단 기준을 통해 기업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점검 항목은 변경이 나쁜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체 기술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진화합니다. 하지만 그 변경이 숨겨졌다면 그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가 됩니다. 현재까지 아처는 FAA와의 협의는 있었다라고 밝히지만 그 변경 내역을 시장이나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비즈니스 실행력입니다. 아처는 2025년 1분기 주주서한을 통해 UA 이 런칭을 위한 다양한 준비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시뮬레이터 납품, 조종사 교육 개시, 에이부다비 에이비에이션과의 계약 체결, GCAA 승인해에 헬리포트 구축 진행, 즉 아처는 우리는 준비 중이다, 실행 중이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발표된 칼퍼 리포트는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칼퍼는 계획과 실제 실행 사이의 괴리에 주목하며 대표적인 예로 UA, 이 상용화 일정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23년에는 2024년 상용화, 2024년에는 2025년 상반기, 2025년 주주서한에서는 올해 말 런칭 예정으로 계속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신생산업에서 일정 변경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UA, M은 규제, 인프라, 기술 개발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퍼는 이런 일정 지연과 파트너십 변경이 투자자와 시장 커뮤니케이션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항목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계획을 세웠는가가 아니라 그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가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다음에 점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발표했는가가 아닙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화려한 발표보다 그 발표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입니다. 아처는 지금 계획은 많지만 실행의 속도와 범위에서 신뢰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신뢰는 어떻게 쌓이는가입니다. 오늘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건 기술, 자금, 계획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은 시장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큐펄 리포트는 H처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정면 비판합니다. 대표 사례는 지미 펠런쇼 출연, 많은 투자자들은 이 장면을 기술적 성과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유료 브랜드 PPL, 즉 홍보성 콘텐츠였다라는 게 컬펠의 지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연예쇼 출연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 진전으로 포장된 마케팅은 투자자에게 신뢰의 착시를 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아처의 1분기 보고서에서 팔란티어와의 AI 기반 항공 소프트웨어 협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업엔 구체적인 성과나 결과물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제품 출시, 프로토타입 시연, 기술 적용 사례 등은 지금 시점에서는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의 협업은 성과를 가시화하기 어려운 초기 기술 개발 단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적 제휴가 실질적인 기술 진척이나 실행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조비는 기술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조금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종사 탑승 전환 비행 실황 공개나 FAA 인증 단계별 수치 정리, 공장 내부 버티포트 시공 현장 이미지 공유와 정부 협의 및 조종사 훈련 사진 등 실증 자료 제공이 있었습니다. 즉, 조비는 상대적으로 데이터 중심의 정보 공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마다 택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차이일 수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 공개 방식이 실질적인 기술 진척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직접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체크리스트에서는 다음의 기준으로 기업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의 진짜 얼굴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처를 둘러싼 한 편의 공매도 리포트를 심층 분석하면서 이 리포트가 단순히 아처만의 이야기가 아닌 UAM 산업 전반의 현실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테스트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페레 리포트는 분명 비판적이지만 그 비판이 던진 질문은 산업 전반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기술과 마케팅 사이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책자에게는 어떤 기업이 실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UE의 M 산업은 초기 단계입니다. 기업끼리의 지나친 비판과 경쟁보다는 기업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기술력, 실행력, 그리고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조금씩 완성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기업을 관찰하는 미래 관찰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리서치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